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하나 하겠습니다. No! God, 오늘 할 please, 이론 no! 수업은 No! 운동생리학 기본입니다. No! 운동생리학이란 여러분들이 No! Too 운동을 biggie! 했을 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pe. 되게 기초적인 것만 준비했으니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 3가지. 두 번째,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지방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유산소에 대한 설명. 다섯 번째, 무산소성 대사과정 2가지. 여섯 번째, 유산소성 대사과정 2가지.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고강도로 30분, 중강도로 30분. 과학적으로 왜 그럴까? 두 번째 질문. 다이어트 운동을 하기 전에 30분 전. 어느 쪽이 더 잘 빠질까? 포카리 스웨트, 베트라이 등 당이 높은 음료 대 물. 과학적으로 왜 그럴까? 세 번째. 준비 운동과 격리 운동은 왜 해야 할까? 과학적으로 왜?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줄게요.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대충 어느 쪽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이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은 어디서 올까요? 에 대한 질문. 탄수화물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서 오죠? 어떤 걸 먹으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예로 쌀, 그 다음에 빵, 또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살이 많이 찐다고 만들었지 자세히는 모르겠죠. 탄수화물은 두 번째로 어떻게 저장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빵,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면은 탄수화물은 글루코스라는 형태로 작게 이렇게 혈관을 들어갑니다. 혈관. 이게 우리가 들어봤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여기는 간과 여기 근육 속으로 들어갑니다. 간과 근육 속으로 들어간 이 글루코스 조그만한 분자들을 간과 근육에 뭉쳐서 수십 개, 수천 개가 뭉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탄수화물, 섭취, 소화, 혈관 중에는 글루코스, 포도당. 이게 간과 근육으로 가면은 뭉쳐서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이 들어갔죠?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Too biggie!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 것 외에 이 혈관 속에서 남아있는 글루코스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지방으로 가서 지방 조직으로 변합니다. No! God, please, no! 저장이 No! 지방으로 되는 거예요. No!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No! 몸에는 지방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적당량 이상을 먹고 저장을 못하고 남은 탄수화물들은 지방이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왜 살이 찌는지 알겠죠? 이거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뭐야? No, God, please, 뭐가 no! 있어요 여기? No! No! 여기 감자튀김, 햄버거에 빵, 요 감자, 뭐 또 여기 쌀, 여기 보이는 뭐 견과류 중에 일부, 뭐 자, 이런 게 다 탄수화물. 충격적인 이게 다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먹으라는 겁니다. 적당히. 많이 먹었다면은 운동을 꼭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탄수화물은 어떻게 쓰나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쓸까요? 자, 쓴다는 말은 여기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산소적으로 대사, 분해하여 사용 에너지로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유산소적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자, 이외에 운동 말고 뭐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뺐습니다. 오늘은 운동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방입니다. 지방. 여기 피자, 햄버거, 뭐야 이거? 과자, 기름으로 튀긴 과자. 이런 게 기름으로 튀긴 감자튀김. No! 이런 거 God, 다 please, no! 지방인데 이것도 No! 맛있어 보이죠? No! 이게 다 지방입니다. 방금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지방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지방이 이런 형태로 있는 거를 중성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비계덩어리. 글리세롤이라는 어떤 분자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 지방은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쓰는데, 이게 또 혈관입니다. 혈관에 나올 때는 지방산들만 나옵니다. 지방산. 지방산. 그리고 이 지방산이 근육 속으로 들어와서 지방산이 또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은 어떻게 쓰나요? 운동할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아까 지방은 어떻게 저장된다고 했죠? 지방의 형태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죠. 그 지방을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운동을 할 때 분해를 해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게 지방으로부터 나옵니다. 지방으로부터.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서로 합쳐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따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산소 대사, 무산소 대사. 그게 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사, 에너지 대사. 이 말 아는 학생 있나요? Nope. 잘 모르겠죠? 자, 대사란 무엇인지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물질이 생성 분해되는 과정. 물질이 생성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대사란 무엇인가요? 대사. 물질이 생성 합성하는 과정. 자, 에너지 대사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체가 같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인체에 있는 물질들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자, 어렵죠, 말이? 자, 한마디로 운동을 하려고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에너지 대사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에너지 대사라고 부르는데,
이 에너지 대사를 유산소적으로 하고 무산소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유산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소가 있다. 무산소. 산소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유산소와 무산소 대사를 나누는 기준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세포들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산소가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산소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생성하거나 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지 아니면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알겠죠? 유산소, 무산소를 나누는 기준.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다 알겠죠? 자, 실제 운동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보면은 요거는 유산소 운동의 예시입니다. 자, 첫 번째, 걷기 있습니다. 조깅도 있고요. 사이클링도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이클링은 강도가 아주 낮았을 때 자기가 에너지를 100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 4에서 30, 40 정도 설렁설렁 뛰었을 때 저강도를 얘기합니다. 저강도. 테니스. 테니스. 그렇죠. 테니스 많이 뛰죠? 이것도 테니스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배구도 많이 뛰죠. 뭐 골프, 장거리 수영, 에어로빅 댄스. 자, 이런 게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다음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보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단거리 전력 들기, 무거운 물건 들고 버티기, 벽을 밀기, 자, 점프, 그다음에 투척, 그다음에 씨름, 상대를 되돌리는 씨름, 근력, 웨이트 운동이라고 하죠. 헬스장에서 우리가 근력 운동하는 거, 그다음 잠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혼합 운동, 자, 축구, 럭비. 자, 혼합 운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무산소와 유산소 대사 과정을 동시에 쓰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겁니다. 미식축구, 핸드볼, 농구, 아이스하키, 유무산소 복합운동, 순환식 운동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딱 맞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무산소, 유산소 속에도 이 걷기, 조깅 정도를 제외하고 사이클링이라든지 테니스, 배구, 골프, 에어로빅 댄스, 요 4개 특히 요 4개에는 다 유산소와 무산소가 동시에 어느 정도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로 설명하겠습니다. 테니스를 할 때 어떤 동작들이 있죠? 공을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치는 스트로크, 스매시 그런 운동의 형태가 있죠. 뛰는 거, 치는 거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뛰는 거는 유산소에 해당이 많이 합니다. 유산소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의 퍼센테이지. 자, 100m 달리기 보겠습니다. 100m 달리기는 유산소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까운 운동입니다.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거의 100% 생산하는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200m 달리기는 100m 달리기보다는 유산소적으로도 에너지를 10% 정도 생산을 하고 90% 정도는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아이스하키, 펜싱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요. 다이빙, 미식축구. 다이빙,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90%는 거의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 정도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조금 중간쯤 넘어갈게요. 복싱. 복싱은 한 50대 50 정도가 해당하겠네요. 자, 복싱. 기본적인 스텝을 밟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동작 같은 경우는 유산소적으로. 하지만 타격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타격을 할 때는 무산소적으로 50% 정도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끝까지 가보면은 요 끝에 뭐가 있나요?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은 거의 100%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0% 정도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요거를 보면은 아까 이 표에서 혼합운동 그리고 무산소와 유산소가 복합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무산소적 에너지 대사 과정 네 번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봤죠? 네 번째 무산소 대사 과정 인원질 과정, 탄수화물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원질 과정 배워보고 두 번째 탄수화물 젖산 과정 배워보고 세 번째 실제 운동 예시 등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산소적 에너지 대사 과정 첫 번째 ATP PC 인원질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에너지 생산 방법에는 크게 봤을 때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과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죠 아까. 거기서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ATP-PC 인원질 과정이라는 그런 과정과 무산소적 해당 과정 또는 젖산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유산소적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해당 뭐가 해당된다는 거야? 해당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당이 아까 탄수화물이라 했죠. 포도당 탄수화물 당을 분해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산소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무산소적 해당 과정. 유산소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유산소적 해당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ATP-PC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주제인 다이어트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면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자, 뭔 것 같아요? 이제 뭔지 알 것 같나요? 자,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요 쫄라맨의 팔근육입니다. 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하나 확대한 거예요, 혈관. 그 다음에 여기 뭐 간도 있을 겁니다, 간. 자, 아까 우리가 포도당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글루코스라는 형태로 우리 혈관 속에 글루코스라는 형태로 있다고 했죠? 글루코스. 여기 글루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가 간으로 가면은 뭘로 저장된다 했죠?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이루면은 이거를 글리코겐. 요게 혈관으로 이게 점점 한 문자씩 나오면 글루코스라고 했죠. 자, 근육에도 들어가면 글리코겐 형태로 또 저장이 되겠죠. 자, 근육 속에는 대부분의 공간은 세포질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세포질. 자, 근육 요거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질이라는 공간과 여기 안에는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하는데 지금 같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살짝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세포질이라는 공간 안에는 포스포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분자가 있어요. 포스포크레아틴.
이거는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근육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왜 얘기하느냐? 자, 여기 첫 번째 ATP PC 시스템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근육 속에 이 포스포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어떤 분자가 있는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ATP라는 아데노신 이라는 분자에 자, 인산, 이걸 인산이라고 부릅니다. PI로 표시하는데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A, T, P라고 했죠. 자, T가 뭐라 했죠? 트리플, 3개, 3개 의미하는 거라 했죠? 자, 여기 2개 있으면은 아데노신에 2개 붙어 있으면 뭐라 했죠? 2개, 더블, ATP라고 했죠. 자, 하나는 뭘까요? 모노, M입니다. M. 모노, 스테레오 들어봤죠? M, 1. 자, 어쨌든 이 ATP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했죠? ATP, 이 3개 붙어있는 ATP의 형태에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은 인산 하나를 떼버리면서 이 결합이 끊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했죠. 그렇게 되면 ATP가 또 따로 떨어졌잖아요. ATP가 이 ATP로 이 PI, 인산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ATP가 됐을 때 에너지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 ATP는 어디다 쓰냐? 못 써요. 이 상태로는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자, 지금 에너지 대사 과정이 뭐라 했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라 했죠. 에너지 생산. 그 중에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 ATP PC 시스템, 인원질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PCR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이 ATP에서 인산 하나가 떨어져서 ATP가 됐는데, 이 ATP를 이 PCR,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ATP랑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결합을 하냐? 이 포스포크레아틴 인산은 P에 크레아틴 인산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산 P 하나를 여기 ATP에다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1은 뭐죠? 3이죠? 3이면 뭐예요? 다시 ATP가 된 겁니다. 그럼 이 ATP는 또 ATP와 인산 하나로 나눠지면서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 ATP는 또 어떻게 되냐? 이 근육 속에 있는 PCR 하나와 또 붙입니다. 그럼 또 ATP가 되죠. 그럼 ATP를 또 쪼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또 ADP가 남죠. 그럼 또 이 포스크레아틴 인산과 결합해서 또 ATP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또 ATP를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인원질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10초 이내, 세컨드, 10초 이내에 운동, 폭발적인 힘을 활용하는 그런 운동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10초 이내에 폭발적인 운동을 했으면은 우리 근육 속에 이 포스포크레아틴 인산들은 다 사라집니다. 고갈이 돼요, 고갈. 다 이 크레아틴만 남게 돼요. 자, 남은 상태에서 더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건 없고 ATP 다 썼어. 어떻게 하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때 개입되는 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무산소적 해당 과정 2번. 무산소적 해당 과정. 요거에 해당합니다. 탄수화물을 탄소 없이 분해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요 ATP PC 시스템 인원질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인원질 과정은 10초 이내 폭발적인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의 예시는 투포환 던지기, 100m 달리기, 또는 테니스, 아까 예를 들었던 테니스 라켓 치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무산소적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무산소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요게 뭐였죠? 간이죠, 간. 그렇죠. 훌륭합니다. 여기 근육도 있습니다, 근육. 선생님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외웠을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이 흡수가 됐어요, 위장에서. 그러면은 혈관 속에는 탄수화물은 어떻게 존재한다 했죠? 그렇죠. 글루코스라는 조그만한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 했죠? 자,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했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간으로 가고 근육으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된다 했죠? 그렇죠. 뭉탱이가 됩니다. 뭉탱이. 뭉탱이.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뭉쳐요. 뭉쳐. 여기도 뭉쳐. 뭉치면 글루코스 덩어리를 뭉친 거를 뭐라 했죠? 여기서는 글리코겐이라고 한다 했죠. 글리코겐. 자, 이 글리코겐, 글루코스, 탄수화물로부터 온 물질입니다. 2번 무산소적 탄수화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은 요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을 다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근육을 지금 확대를 한 거예요. 돋보기로 확대를 한 겁니다. 아까 요 과정 PCR들이 많이 있어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뭐 있다 했죠 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있다 했죠? 나머지 세포질이라는 공간이죠. 여기 세포질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일단 요 혈관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 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 팔에서 요 무산소적 해당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겠죠. 요 근육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혈관에 있던 글루코스, 그 다음에 근육에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로 하나씩 점점점점점 글루코스로 만들고 혈액에 있던 글루코스들도 근육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지금 근육 속에 글루코스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 글루코스 한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몸에서 효소가 나옵니다. 당을 분해하라는 효소가 나와요. 이게 PFK, 프록토 포스포, 히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글루코스 한 분자는 피루브산이라는 산으로 변환이 돼요. 글루코스 하나가 프록토포스포키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피루브산이라는 산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피루브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개의 ATP와 플러스 젖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ATP 뭐 하는 데 쓴다 했죠? 에너지 생산한다 했죠? 에너지 생산하는 ATP, 에너지 만들어졌고요. 부산물로 젖산이라는 어떤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 젖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젖산은 피로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산이에요. 일단 산이고 이 산이 근육 내에 많이 쌓이게 된다. 무슨 말이냐? 이 무산소적 탄수화물 분해 과정을 근육 안에서 많이 해서 피루부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때 ATP와 젖산이 많이 만들어졌다. 젖산이 또 많은 상태예요. 젖산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젖산이 이 근육 내에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산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산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산도가. 자, 이때 산이 높아지면은 이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이 프록토포스포키나제라는 효소가 속도가 줄어듭니다. 자기가 일을 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근육에서는 이 ATP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젖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운동을 어떤 동작을 계속 국어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지쳐서 할 수 없는, 피로감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젖산 때문에 이러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지속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거는 탄수화물, 글루코스, 포도당을 가지고 이 ATP와 젖산을 만든다고 해서 젖산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젖산 과정이라고 표시해놨죠. 젖산 과정.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유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복습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TP PC 시스템. 자, 이거보다 더 앞에. 자,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돼요. 에너지,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에너지 대사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에너지 대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뭐와 뭐죠? 무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 유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으로 나눈다고 했죠? 자, 무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은 또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ATP PC 시스템 또는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과 두 번째, 방금 배웠던 무산소적인 해당 과정이라고 배웠죠. 해당 무슨 말이라 했죠?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무산소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든다. 이때 뭐가 나온다? 젖산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젖산 과정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에너지 대사 방법 중 무산소 대사 방법 두 가지 다 배운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유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넘어가겠습니다. ATP PC 시스템 뭐라 했죠? 10초 이내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산소적인 해당 과정은 젖산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 했죠? 10초 이후로 또 고강도의 운동, 엄청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할 때 하는 그런 무산소적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실제 예시로는 ATP PC 시스템을 이용한 운동은 아까 뭐가 있었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점프, 100m 달리기. 두 번째, 무산소적 해당 과정, 젖산 과정일 때는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400m 달리기, 500m 달리기 등 10초 이후로 폭발적인 운동. 이거는 그 이후 1분 이상 운동을 더 해야 될 때 만들어내는 운동들 400~500m 정도가 있다. 자, 이제 유산소적 에너지 대사 과정. 요거만 배우면 오늘 수업이 끝입니다. 유산소적 에너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거 뭐라 했죠? 간. 요거 뭐라 했죠? 근육. 자, 근육을 다시 확대를 합니다. 근육을 확대를 하면 이번에는 조그만하게 그릴 거예요. 이만큼. 뭐가 있다 했죠? 포스포크레아틴 인산. 1번에 해당하는 포스포크레아틴 인산들. 이것도 많고요. 근육 속의 세포질이라는 공간에는 쟤네도 많고요. 또 뭐가 있다 했죠? 글루코스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글루코스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젖산 과정을 일으켜서 이 ATP와 젖산을 만들어낸다 했죠. 그쵸? 자, 그럼 나머지 이 공간, 아까는 조그만하게 그렸던 이 공간에 뭐가 있다 했죠? 미토콘드리아 공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 토, 콘, 드, 리, 아. 자, 요거는 근육 속에 있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정말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랑 친해요. 산소랑.
얘네, 여기는 산소랑 안 친해요. 자, 산소랑 친한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우리 근육 속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을 때, 자, 우리가 폐를 통해서 산소들을, 깨끗한 산소들을 많이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은 폐에서 심장과 가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심장에 모인 피에서 안 좋은 CO2, 이산화탄소는 다시 호흡을 통해서 뱉어내게 되고, 심장은 이 깨끗한 O2를 다시 혈액에 담고, 이 혈액을 가지고 근육, 간, 장, 여기 뇌,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산소를 제공해 주죠. 자, 산소가 이렇게 여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산소 택배가 여기 미토콘드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운동을 오래 지속해가지고 근육 내에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대사를 합니다.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유산소적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해당 탄수화물을 분해. 유산소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 몸속에 어디서? 근육 속에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죠. 좋습니다.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해당을 어디서 한다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농도가 충분할 때. 자, 요거 뭐였죠, 요거? 요 점점점. 기억나나요? 그새 까먹었죠? 기억나는 친구도 있죠? 좋습니다. 글루코스였죠, 글루코스. 아까 요 2번 할 때 글루코스 뭘로 변한다 했죠? 피루브산으로 변합니다. 피루브산. 자, 요 피루브산을 만들어질 때 뭐 나온다 했죠? EATP 플러스 젖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젖산 과정이라 했죠. 여기까지는 요 과정이고, 지금은 유산소적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 했죠. 이 피루브산이 산소가 충분하게 되면은 여기 세포질에서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올 때 뭘로 바뀌냐면은 아세틸 코엔자임이라는 또 어떤 분자로 변해요.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은 이 아세틸 코엔자임에서는 또 전기적인 성질이 왔다 갔다, 수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양의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엄청난 양. 30 몇 개를 만들어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2개 나왔죠, 고작. 글루코스 하나 가지고 2개 만들어냈어요. 산소가 많을 때는 글루코스 하나 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면은 30개 이상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양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효율이 훨씬 좋죠. 이런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 2번 무산소적으로 에너지 대사할 때 뭐 나왔죠? 탄수화물의 부산물로 젖산 무슨 물질이라 했죠? 몸에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는 안 좋은 물질이라 했죠? 자, 반면에 산소가 충분해서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엔자임이란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 30개 이상의 ATP를 만들어낼 때는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 CO2, 이산화탄소와 물. 자,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혈관으로 보내서 혈액이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폐로 가스 교환해서 호흡을 통해서 나가면 끝이에요. 쉽죠? 자, 그 다음 물 어떻게 하면 되죠? 물도 혈액으로 빠져나와요. 혈액의 일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습기 호흡을 통해서 나오죠. 수분도 나옵니다. 물도 이렇게 뱉어내면 됩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부산물을 남기지 않아요. 물론 활성산소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피부의 노화와 그런 세포의 노화를 조금 촉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 에너지 ATP를 만드는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ATP 측면에서 봤을 때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대사할 때, 탄수화물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할 때는 엄청난 양의 효율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뭐 좋죠? 자, 이때 여기 아세틸 코엔자임, 이 피브루산, 포도당을 통해서 피브루산이 되었던 것이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됐다고 했는데, 이 아세틸 코엔자임이라는 물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탄, 뭐죠? 탄수화물. 단, 뭐죠? 단백질. 지방.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 배웠죠?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방에 대해서 이해했죠? 자, 여기 배때기에 지방이 껴 있습니다. 지방. 자, 어떤 형태로 있다 했죠? 중성지방.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지방산, 지방산. 1, 2, 3 붙어 있다 했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지방산이 산소가 많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 산소가 지금 많네 하면은 이 지방이 떨어져 나옵니다. 글리세롤과 분해되고 지방산의 형태로 분리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오고 요게 충분히 산소가 많다면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변화가 되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세틸 코엔자임에서는 또 엄청난 양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글루코스에서도 아세틸 코엔자임을 만들어서 엄청난 ATP를 만들어냈고, 또 기름기, 비계덩어리 지방에서도 아세틸 코엔자임을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ATP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몇 분 이내에 끝나는, 몇 초 이내에 끝나는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 하나밖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탄수화물만 써요. 그 탄수화물은 대부분 혈액에 이미 있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뭐 근육이나 간에 있는 거를 떼오기도 하지만 혈액 중에 있는 거를 이미 있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 떨어졌다는 표현하죠? 이 글루코스가 떨어진 상태를 당 떨어졌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 떨어지면 뭐 하죠? 여러분들? 먹죠?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되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방이 된다 했죠? 자, 요렇게 무산소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할 때는 지방을 만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혈중에 있는 것만 쓰고 거기다 먹기까지 하면. 하지만 지방, 유산소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유산소적 에너지 대사를 할 때는 자, 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지금 같이 썼죠.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써서 아세틸코엔자임을 만들었죠.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태운다는 겁니다. 자, 지방, 저장돼 있던 거 떼우는 거죠. 자, 탄수화물도 근육, 간에서 막 떼와서 여기서 써버립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우리 몸에서 연소시켜서 태워서 대사해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지방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라. 오래 뛰어라.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라. 마라톤을 해라. 오래 달리기를 해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게 이해가 됐다면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받은 겁니다. 오늘 수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실제 운동 예시 뭐가 있을까요? 유산소적 대사과정 다 얘기했죠? 오래 달리기, 마라톤, 뭐 걷기, 그냥 일상생활, 무리하지 않는 일상생활, 강도가 낮은 일상생활. 이해됐죠?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 3개로 이 수업을 시작했죠. 그 3개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듣고 났으니까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면은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고강도로 빡세게 30분 하는 것이 좋을까? 중강도로 적당하게 30분 하는 것이 좋을까? 과학적으로는 왜 그럴까? 자, 막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어렵나요? 한번 같이 대답해 볼까요? 고강도로 빡세게 30분을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할까요? 우리 몸에서는? 어렵나요, 아직? 유산소적으로 할까요? 무산소적으로 할까요? 고강도입니다, 고강도. 폭발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죠.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10초 이내에 폭발적인 거 1분 이상. 뭐가 있었죠? 10초 이내. 그렇죠. ATP PC 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질 시스템. 그 다음에 1분 이상 더 지속되는데도 고강도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무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 ATP 뭐라고 했죠? 무산소적 해당 뭐라 했죠? 탄수화물 분해 과정이라고 했죠? 요거 했을 때 뭐 나온다 했죠? 마지막에 젖산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산소적 해당 과정. 자, 이거 뭐 쓴다고 했죠?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에너지 공급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 쓴다고 했어요? 무산소적으로 할 때? 그렇죠. 탄수화물만 쓴다 했죠. 얘는 탄수화물만 써요. 그리고 몸에 젖산도 쌓여서 피로해서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자, 중강도 적당하게 했어요. 몸의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근육에. 우리 운동하는 근육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까요? 그렇죠.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유산소적으로 에너지 생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기억나죠? 피루부산이 글루코스가 피루부산이 되고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 들어갈 때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변하는데 요거를 탄수화물 당에서도 만들어냈고 또 어디서 만들어낸다 했죠? 지방에서도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뭘 쓰죠? 탄수화물 플러스 지방을 씁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다이어트 할 때. 자, 답 나왔죠, 그죠? 여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 과학적으로 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들 다 지금 대답했죠, 같이? 선생님들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만 돼도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운동을 하기 전 30분 전에 포카리 스웨트를 먹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먹는 것. 자, 어느 쪽이 더 살이 잘 빠질까? 이 질문은 다음 주 또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호르몬,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또 부신, 심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왜 해야 될까요? 이거는 심장, 그 다음에 근육, 또 호르몬 이런 거에 똑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요거를 배우고 요거에 대해서 답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 더 배워보고 요거 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 1번에 대한 질문만 여러분들이 술술 또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이번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